안녕하세요. 시골 전부 차이수입니다. 지금이 일요일 8일 새벽인데요. 어제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오전에 대통령께서 짧게 담화문을 발표하고 저녁 때 이제 탄핵안이 부결되는 과정까지 쭉 지켜봤을 텐데요. 저는 현장에서 우리의 힘을 모으고 있는 분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그 동창회 모임을 다녀왔습니다. 10시에 대통령 담화를 보고 급하게 밀려있던 정리하고, 또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계엄이 있은 이후에 그 동네 형님 한 분 말고는 이 다른 사람들이랑 이 문제에 대해서 대면해서 얘기해 본 게 없고 해서, 이게 미네이나 또 이런 게 어떤가를 볼 생각도 있고 해서 일부러 나섰습니다. 가서 술 한두 잔 마시고 잠깐 눈 붙이고 그냥 새벽에 왔는데요. 생각보다 그 계엄령, 우리 이제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 또 저쪽 좌파 쪽에서 워낙 선동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많이 그 계엄령 자체에 대해서 무조건 대통령이 탄핵이 돼야 된다는 쪽의 의견이 많았고, 또 막상 모임 중에 이제 대통령 탄핵이 부결됐다는 소식을 누가 전했을 때는 막 화를 내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쭉 보면서, 저는 이제 저나 여러분들은 그 속사정이 어떤 건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는 또 이 성관위에 그 계엄군이 투입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별거 아닌 듯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저 사람들은 다음 주쯤에 대통령께서 그 성관위 압수수색 결과를 정확하게 조합을 해서 이제 뭔가 발표가 되거나 하게 되면 대부분 다 이렇게 그 생각을 바꿀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 좀 안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중에 한 두세 명 정도는 제가 1대1로 붙어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렸던 내용이나 이런 제가 갖고 있는 거를 이렇게 약간 동원을 해서 이미 우리 편으로 만들고 왔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이 대통령께서 담화문 발표하는 거를 보고, 이거를 보고 아마 이제 담화 발표한다고 하니까 관심을 갖고 보던 분들도 저랑 비슷한 느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계엄이 있었을 당시에도 저게 무슨 계엄이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최소한 그 다음날 선관위에 투입됐다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근데 이번 그 담화문도 일단 시간이 2분 남짓이에요. 그러면서 저도 굉장히 기대를 받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뭔가 운이 떼질라나 하고 했는데 그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여기 영상으로 보시면 대통령 표정은 굉장히 비장하고, 존경하는 그죠? 국민 여러분, 4일 오전 1시경 그래서 국회의 계엄 이게 해제 결의에 저는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화면을 세우고 그냥 전문을 가지고 보면서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까지 그 압수수색한 증거가 발표될 시기는 아니다는 생각은 미리부터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 적어도 그 압수수색, 계엄군을 투입을 해서 압수수색을 해서 그 서버를 어떤 수단으로든 확보를 했다고 하면 그걸 최소한 포렌식을 하는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서 입수된 자료에서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고 하는 게 이렇게 그 논리적으로 말이 맞으려면 그거를 최소한 포렌식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지나야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운전을 하고 한 2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운전을 하고 가면서 조금 전에 봤던 그 대통령께서 담화문 발표하는 영상을 계속 돌려보면서 이렇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쭉 듣고 갔었는데, 막 이렇게 울컥 한다고 그러나요? 야, 이게 이제 그 계엄 발동이 이 뭐죠? 36개 중에 성동격서였다고 하면, 와, 이 장면은요, 이 대통령이 그 담화문을 어제 오전에 짧게 발표하는 이 장면은 뭐라 그럴까, 육참골단이라고 그러죠. 예? 뭐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 아니면 뭐 어깨를 내주고 적의 심장, 뭐 목을 취한다. 뭐 이런 의미잖아요. 이것도 36개에 있습니다. 그 뭐더라, 무슨 뭐 자두나무를 뭐 어쩌고 뭐 복숭아 나무를 살린다. 뭐 그런 하여간 36개 제가 본 기억 중에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이 뭐냐 하면, 한번 그 전문을 보면서 한번 쭉 얘기를 이어보죠. 여기서 여기까지 기상계엄을 선포했고 국무회의를 거쳐서 해제하는 요까지를 아주 진짜 짧은 문장으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왜 했다 하는 것도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절박함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니까 절박함이라고 하는 그 실체를 우리는 알잖아요. 저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절박함이 여기서 확 느껴져서 또 한번 울컥했고요. 근데 이제 그 사과드리는 부분이 자세히 보시면 내가 계엄령을 잘못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저도 뭐 어제 식구가 와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집사람이 느끼는 것도, 이제 집사람은 어쨌든 제가 이런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최소한 반대는 하지 않는, 뭐 아주 적극적 지지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는 입장이거든요. 근데도 그 계엄령 자체가 너무 온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불편하게 한 거 아니냐, 그 내용이 여기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이 저 계엄으로 인해서 실제적인 피해를 본 건 아무것도 없는데, 왠지 그날 밤새서 걱정하고 막 봤던 그게 좀, 예? 뭐라고, 피해라면 피해랄까? 그게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 팍 나타난 단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대통령이 지금 단계에서는 사과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마저도 모든 상황이 종료되면 상당수의 국민들이 그거를 이해하게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으면서, 어쨌든 지금 사과는 잘 하셨다는 말씀을, 제 생각이 있었던 거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육참골단의 장면이 나옵니다. 성동격서를 통해서 이제 적진의 핵심부를 지금 초토화시켰단 말입니다. 지금 그 초토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증거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법적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어제 저녁에 있을 그 탄핵 결의안부터 해가지고, 정치적으로는 뭐 지금 한동훈이 박박 개기고 하는 그것까지, 뭐 출당 조치라든지, 뭐 이것까지를 포함해서 내가 다 지겠다, 내가 그 정도로 절박했다는 내용이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요대목은 국방부 장관도 나와서 뭐 제2의 계엄 없을 거란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계엄에 워낙 된 사람들은 분명히 이거 선관위에서 자료가 나오면 다시 제2계엄을 통해서 뭐 국회를 해산하거나 그런 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한 사람, 우리 쪽에서도 그런 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할 수 있을 거라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 얘기 대통령이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최소한 그거를 계엄을 감행할 만큼 확실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고 하면, 거기서 더군다나 이번 이제 그 선관위를 털어서 나온 자료까지를 딱 아구를 맞춰서 거기에 더 확신의 강도가 커진다 그러면,
그 자료가 국민들을 전부 설득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다고 하면 개헌 필요 없죠. 이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선거를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면 되는 겁니다. 제도를 고쳐서. 그러면 뭐 개헌 같은 게 필요 없는 거죠. 네? 이것도 분명한 사실을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 대목부터 진짜로 대통령이 어깨가 베이는 장면, 최소한 생채기가 나는 장면을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임기, 예? 예? 임기를 당에 맡기겠다. 이건 무슨 뜻인 거죠? 지금 이 아군 내에 세작이 있는 겁니다. 첩자가 있는 겁니다. 간첩이 있는 겁니다. 그게 누군지는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자, 이제 이 A 플랜대로 쭉 가기 위해서는 일단 탄핵을 안 당하는 게 A 플랜인 겁니다. 탄핵을 당하더라도 B 플랜까지를 갖고 분명히 계엄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 A 플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최소한 그 직무 정지가 되는 그 3, 4개월 뭐 몇 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을 일단 표면적으로는 역할을 못하는 상태에서 시간을 허송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3개월의 기간을 현직에 있으면서 이제 생각하는 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탄핵을 안 당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한동훈한테 던진 거예요. 내가 저 어제 탄핵 끝나고 나서 부결되고 나서 한동훈이 기자들한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라 그러죠? 이 새끼들 하여간 말은 아주 그럴싸하게 무슨 질서 있는 퇴진 안 하여 있다 이놈아. 질서 있는 퇴진 이것까지도 한동훈이 저 멍청한 놈이 넘어간 거예요. 임기를 맡기겠다는 말을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절박하니까 자꾸 그런 헛다리를 짚는 거예요. 대통령의 의지는 자, 내가 임기를 넣을 테니까 임기를 너희들한테 맡길 테니까 계속 이런 계엄 자체가 문제가 돼서 한다 그러면 자, 나를 잘라. 예? 나를 출당을 시키던 뭐 조기 대선을 하던 너네가 알아서 하는데 어쨌든 오늘 너네한테 그걸 맡겼으니까 니네가 한번 칼자루 쥐고 해봐 하면서 어깨를 내주는 장면인 거죠. 네? 그냥 이렇게 전쟁 영화보다는 옛날 중세나 뭐 이럴 때 그 전쟁 장면을 생각하면 이게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내가 이제 그 적장의 심장을 찌르기 위해서 가는데 우리 쪽 세작이 빡 튀어나와서 이제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거죠. 이분이 대통령이 생각했던 뭐 지금 어제 SBS 뉴스 밤새 나온 것도 보면 이미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뭐 공정선거 뭐 이런 그런 플랜이 있었다면서요. 그렇다 그러면 벌써 오래전부터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 바가 있었을 텐데 지금 이제 막바지 몇 개월에 그 한동훈이라는 암초를 만난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것까지가 그 페이크에 들어가 있는 거라 그러는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아무튼 갑자기 내가 뭔가 이렇게 딱 자세를 갖추고 뛰쳐나가려던 차에 우리 편에서 뭐가 툭 튀어나온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팔을 내주는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얘들을 설득해서 어쨌든 오늘의 탄핵을 부결시키는 과정에서는 내 팔을 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당에다 이름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그 장면은 뭡니까? 제가 예상하기는 다음 주 중이거든요. 대략 이제 전산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서버를 그렇게 해서 포렌식을 하고 증거를 찾아내는 기간이 1주 내지 2주가 된다고 하니까 다음 주 안에 그 기간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내피셜로 생각했던 것처럼 이미 이전에 작년 그 국정원의 그
보안 점검 때 확보된 그 5%의 포렌식 결과 스카이데일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 5%의 결과에서도 있었고 또 그 추후에 뭔가 어떤 자료가 추가됐는지 모르죠. 뭐 제가 발표한 것도 거기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고 아무튼 사전에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까지 쭉 이 흘러가는 과정으로 봐서는 다음 주 중에 발표가 돼야 정상인 겁니다. 그래야 계엄 과정에서 압수된 증거로서 발표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 다음 주 중 뭐 한 일주일에서 열흘, 그러니까 계엄이 있었던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어설프게 예? 오늘 담화에서 그거를 발표했다 그러면 지금 한동훈 입장이 뭡니까? 관악도 털렸대죠. 과천도 털렸대죠. 서버 다 털렸다 그러면 이번 당대표 경선에 있었던 그 부정 선거 정황 내지는 증거가 지금 털렸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오늘 어제였죠. 탄핵 결정을 앞두고 부정선거 얘기를 해버리면 한동훈이 얘는 진짜 돌아버리는 거죠. 예? 거기에 1차적인 피해가 자기한테 올 거라는 게 뻔한데 거기다가 그 부정선거를 얘기를 담화해든 뭐해든 한동훈이랑 얘기를 할 때고 그 얘기를 넣었겠습니까? 그건 절대 안 넣었다고 보고요. 이 멍청한 놈이 이제 지는 팔찌했다 그러고 좋다고 있는 거예요. 질서 있는 퇴진? 참 택도 없는 소리죠. 그래서 이제 어제 탄핵이 부결됨으로 해서 그 몇 년 동안 대통령이 기획하고 했던 게 이제 A 플랜으로 쭉 가는 것만 남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A 플랜이든 B 플랜이든 이거를 실행하기 전에 저는 뭐 여러분들은 미국에서 지금 나오는 반응을 보고 뭐 한미 동맹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막 뭐 뉴스에는 다 그런 내용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나오는 게 보면 거기에 달려 있는 게 뭡니까? 이제 적어도 미국 측의 반응을 보게 되면 뭐 국무부든 뭐든 지금 현직 대통령 휘하에 있던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제 다음 달에 물러날 사람들인 겁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뭐 한국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훼손된 듯한 주로 논평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음 주 중으로 그 포렌식 결과가 확실한 증거로서 뭐 어떤 수단을 통해서는 발표가 된다고 하면 그 주어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주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정쩡하게 나오는 반응에는 보면 민주주의라는 말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냥 계엄을 선포하고 실행했다는 것 자체로만 놓고 보면 민주주의 굉장히 훼손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자체도 헌법상 있는 대통령 권리를 실행한 것 뿐이니까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헌법에서 위임한 그 권한대로 했고 국회에서 해제 결연하니까 해제했고 국무회의를 거쳐서 거기에 필요한 시간은 딱 3시간이었던 거예요. 선관위의 서버를 터는 시간.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며칠 그날 불편하고 뭐 했던 거는 뭐 사과한 것처럼 지나고 나면 또 해소될 내용이지만 아무튼 지금은 사과를 하고 완전 바짝 엎드린 거죠. 오늘 어제 그 오전에 담화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마지막에 인사하고 쭉 뒷모습 보이면서 나가는 거 보니까 이제 그 장면만 보고 계엄 자체에 그냥 발악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뒤에다 대고 침을 뱉었겠죠. 근데 저는 하여간 여러 가지 감정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PR을 식별해서 뭐 어떤 정보를 주고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어떤 건 감추고 이거를 판단하고 그걸 혼자서 다 해나가는 게 참 쉽지 않을 일일 텐데, 야, 오늘 이 정도까지 연출을 했다 하는 게 저는 정말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 조금 전에 드리던 미국과의 관계를 얘기한다 그러면 설마 지금 있는 행정부에 뭐가 전원을 넣거나 뭐 미리 그거에 대해서 언지를 주거나 했겠습니까?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요. 트럼프 대통령 측에는 뭔가 언질이 있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거야 그냥 제가 예상을 그렇게 하는 거고요. 거기에 보면은 누구죠? 테슬라 창업주. 아우, 저도 뭐 환갑 다 돼가니까 이름이 가물가물한데 갑자기 그 사람 반응이 뭐 와우 뭐 그 정도잖아요 그냥. 그 트럼프 핵심에서 나오는 반응은. 근데 뭐 민주주의가 훼손됐다 뭐했다 하는 거는 전부 바이든 밑에 있는 애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도 뭐 설사 사전에 그런 교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계엄령에 대해서는 일단 뭐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예? 저 사람들이 우리의 속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민주당에서 예산을 저렇게 날리고 탄핵을 그렇게 남발했다는 내용을 쑥 빼고 계엄령만 나오면 전 세계 누가 보더라도 한국 문제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적어도 지금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거 일주일 열흘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 결과가 발표되고 나면 그 우리의 친구들이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처럼 세계의 우방들도 그거를 다 이해를 할 거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민주주의라는 그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하는 그 주어가 지금은 계엄령만 놓고 보면 민주주의가 마치 이제 계엄령 자체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후퇴시킨 것처럼 다 논평을 하고 기사에도 나오고 하지만 그 주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는 순간에 대한민국에서 입법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것까지가 이제 부각되면 국제관계나 지금 뭐 금융이나 경제에서 뭔가 문제가 일어나고 하는 거 저는 그게 오히려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강화가 될 거다. 그런 기대를 합니다. 처음에 그 계엄령 있고 난 다음에 그 선관위가 털렸다는 얘기를 제가 영상으로 올리면서 그때 당시에 박주현 변호사님은 희망 고문이라고 했고 저는 고민이 아니다. 희망을 가지자고 얘기를 했고 그 후에 몇 편에 걸쳐서 이제 쭉 영상을 올리면서 제가 얘기한 말이 거의 빗나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이전에 했던 영상에서 빼먹었던 얘기가 뭐냐면 그 계엄 포고문 있죠. 거기에 부정선거라는 얘기가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실질은 부정선거를 파헤쳐서 지금 반국가 세력을 하자.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을 척결한다는 내용은 포고문 맨 뒤에 있지만 거기에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관한 얘기가 적시가 안 된 이유는 거기에 부정선거 얘기가 들어가면 계엄 당시에 이미 그 관련자들이 선관위를 다 몰려갔겠죠.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뺐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PR을 식별해서 정보를 주고 안 주고 해야 하는 고민. 이거.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3주 뒤에 그 얘기가 다음 주에 이제 포렌식 결과가 어느 정도까지 상세하게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나올지는 뭐 기대는 하고 있지만 혹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던 상식이나 우리가 분석한 결과나 이런 게 뭔가 계속 뒷받침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동창회 모임이 1박 2일이었지만 이렇게 와서 영상도 찍고 있는 거고요. 또 영상 찍고 나면 잠깐 자고 나와서 지금 4.15 총선에
개표 상황표를 200군데 넘게 넣고 있으니까 이제 뭐라 그러죠? 그 딱 끝나는 시점을 다음 주에 그 포렌식 결과가 발표되는 시점 이전으로 제가 그걸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이제는 뭐 특별하게 급하게 주문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기계도 다 멈추고 일단 이 작업에 전념을 해서요. 지금 이제 포렌식 결과로 나오는 그 증거라고 하는 거는 조작 과정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까지는 우리가 만들었던 이 분석 결과에서 그 과정을 추론하는 작업이었다고 하면, 예? 뭐 조작값이 이렇게 됐고 뭐 더하기가 어떻게 됐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결과를 가지고 개표기 조작도 있었고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도 있었고 이거를 이제 추측 뭐 내지는 역산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하면 지금 이 포렌식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나오는 증거는 그 조작 과정이 소스 코드라든지 선거인 명부라든지 이런 거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선거인 명부에 기록하는 과정이라든지 교체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증거로 나온다고 하면 그 결과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그 개표 조작 결과 차이 이걸로 크로스 체크가 되면 완벽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전에 계속 분석을 내놓으면서도 여러 번 얘기했던 거지만 지금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된 지역 외에 전혀 뜬금없는 지역에 그 투표용지를 갖다 놓고 실제로 수개표를 했을 때 개표기에서의 득표율하고 수개표에서의 득표율하고 지금 전국 평균 6.5%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은 개표기에서 항상 6.5%가 높고 전라도 빼고요. 국힘당은 기계에서 항상 6.5%가 낮아요. 수개표 결과로 따지면 반대입니다. 국힘이 6.5%가 높고 민주당은 6.5%가 낮고 그래서 저는 제 자료를 증명하는 방법은 선관위에 보관되어 있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투표용지가 임기까지 보관하나요? 아무튼 있다고 하면 그거를 가져다가 제가 계산했던 수개표 득표율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만 딱 해서 거기서 뭐라 그러죠? 그 확률 얘기하는 거 무슨 구간이라 그러는데 허용오차? 아닌데 신뢰 구간 어느 정도 신뢰 구간에서 몇 퍼센트 이 수개표한 결과랑 일치한다는 게 나오면 나머지 지역은 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나머지 지역을 봐야 된다 그러면 보면 되는 거죠. 그때 가면은 이제 제가 분석한 결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실제 있는 표를 가지고 개표해 봐가지고 다시 수개표를 해봤더니 6.5% 내지 뭐 그 언저리로 차이가 난다. 그러면 최소한 개표기 조작은 완벽하게 증명이 되는 거죠.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인 명부를 확보했다고 하면 거기에 퐁당 가짜로 들어간 사람이 분명히 뭔가 로직에 따라서 나올 거고 그러면 뭐 퍼펙트 아닙니까? 그 정도를 갖고 최소한 4.10 총선 무효는 가능한 거 아니에요? 4.15야 이미 인간 다 끝났으니까 어쩔 수가 없고. 근데 지금 확보하는 적어도 1년 전에 국정원에서 포렌식 했다는 그 5%의 서버 자료 거기에는 4.15 총선 자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4.10과 4.15의 부정을 증명하는 방법이 작년에 있었던 국정원 포렌식 결과하고 제가 4.15에 지금 정리하고 있는 자료가 어느 정도 과정과 결과로 일치하는가를 보면 선거 무효할 수야 있는 거죠. 선거 무효는 물론이고
앞으로의 선거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제도 개선도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제는 희망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게 현실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예, 그게 뭐 시점이 그 다음 주가 될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 주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포렌식 결과가 조합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뭐 제대로 이제, 그거는 싸움이 아닌 거죠. 이제 처형인 거죠. 처형. 예? 지금은 전쟁의 단계지만, 그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전쟁은 다 끝내고 접수되고, 거기 적의 수괴들을 가지고 이제 목을 치는 일만 남은 거죠. 뭐 2분짜리 그 담화문 전문을 가지고 해설하고 제 얘기를 붙인다는 게 30분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뭐 다들 아셨을 테고요. 그럴수록 저기 그 포렌식 결과로 발표될 그 자료하고 지금 우리가 숫자로 계산해냈던, 알고 있던 그게 어떤 거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 발표가 나오는 순간에 여러분들도 그거를 이렇게 매칭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지금 이 계엄령에 아주 발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철저하게 설득해 가고 확실한 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서지 않을까. 그래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면은 박지원 변호사도 그렇고, 예? 민경욱 전 의원도 그렇고, 그 뭐 왜 더 카르텔이니 뭐, 그러니까 그 다큐멘터리나 뭐나 지금 그분들이 하는 작업이 그거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지금까지는 막 진짜, 예? 바위에 계란 부딪히기라고 그러나요? 예? 하여간 그 택도 아닌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절박한 심정에서 계속 만들었던 자료가 이제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되는 시점이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그거를 복기를 하면서 제 자료도 좀 더 중요한 구간에서 그 보시고요. 그 자료가 나왔을 때 즉시 지금 그 계엄에 쩔어 있는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전사가 우리도 돼야 되는 겁니다. 전후 복구를 위해서 우리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난 주말하고 이번 주말을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이렇게 기쁩니다. 그렇죠. 뭐 아직도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간의 시간은 남았지만 너무 조바심 내시고요. 조바심 내시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그때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